사망보험금 수령인 강도윤님 맞으시죠?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지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향 냄새가 아직 벽지 사이에 스며 있었고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커피잔 속에 남편의 체온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 온기가 금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조금씩 말라붙어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도 함께 마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엔 햇살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빛조차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은 소리 하나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는 이상하게 차갑게 보였습니다. 고상구님 유족분이시죠?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인쇄된 글씨가 있었지요. 보험금 수령인 고도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이름 바로 아래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배우자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공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게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묻자 남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셔츠를 입은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왔어. 아버지 보험금이라는데 수령인이 내 이름이래. 아들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더니 잠시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 이름으로 하셨대요. 내 이름으로? 왜? 글쎄요, 그냥 그렇게 하셨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 안에 무언가 깊은 거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시든 꽃 냄새와 향초 연기만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그 연기마저 천천히 천장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세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제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 속엔 당신은 이제 쓸모없다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의 바른 인사라도 하듯 미소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제 손 위로 떨어졌는데 그 순간 제 손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방 안의 공기를 데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내 이름을 지우셨나요? 그 말을 하자 모간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해야 하는데 오늘따라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 마른 입술, 그리고 오래된 주름들 속에서 이름이 없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이름은 죽은 사람처럼 사라졌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강혜순. 낯설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른다는 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촛불이 바람없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을 스쳤고 그 빛이 내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봉투 위에 글씨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거실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조차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그 소리가 꼭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나는 내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의 밥을 지었고 남편의 옷을 개었고 아들의 도시락을 싸줬는데 이제 그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혜순아, 이런 건 그냥 내가 할게.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땐 그저 다정한 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내 이름을 지우는 첫 번째 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찬 공기가 들어와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오래된 먼지 냄새와 낯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잠결에 문을 연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보험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던데 혹시 이유를 알고 있니? 아들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래도 엄마 이름이 빠져 있는데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니? 엄마 제발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돈 문제로 아버지 이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돈 문제로 아버지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살짝 부은 손가락 사이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마다 기도했고 모자라면 아끼고 참으며 버텼는데 그 모든 시간이 감정적인 사람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세빈이 머리를 묶으며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밀렸어요. 아버님 보험금 들어오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도윤이 이름으로 돼 있잖니. 엄마 몫은 없는 걸로 돼 있어.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세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가족 돈이잖아요, 어머님. 요즘 세상엔 그런 게 제일 깔끔하죠. 그녀의 말 속 깔끔하죠라는 말이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깔끔하다는 건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일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 집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고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 내 입김이 섞였는데 그 입김마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걸어가 남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노트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집안의 중심이 되어라. 남자는 돈으로 책임지는 거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을 지운 이유, 아들이 냉정한 이유,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모두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쥐어야 가정이 산다. 그 믿음 아래서 나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붉은 눈, 마른 입술, 그리고 공허한 미소. 이제는 그 미소마저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볼펜 끝이 떨렸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글자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햇빛을 받아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그날 나는 내 안에서 잊혔던 한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름이 지워졌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남았던 향 냄새도 희미해졌고 집안 공기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용해진 집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탁자 위엔 여전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남편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 이름 아래 내 이름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늘 입던 작업복, 헐렁한 셔츠와 오래된 볼펜,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작업복 주머니를 털자 먼지가 흩날리며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손끝에 단단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구겨진 갈색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생명보험. 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보험 수령인 변경 요청서.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수령인을 배우자 강혜순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끝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혜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놔야겠다. 도윤이 철들면 말하자.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자 종이 냄새 사이로 남편의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한 줄 한 글자마다 그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내 이름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왼쪽 상단에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제출, 보험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일 가서 제출. 그 다음 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내일. 그 하루 차이로 내 이름은 공란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세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번지듯 슬픔이 번져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네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 속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남편의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촛불을 켜자 불빛이 봉투 위를 비쳤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지킬게요. 그날 새벽 창문 밖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내 마음엔 아직 따뜻한 잔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의 서류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종이 속 글씨 하나하나가 남편의 마지막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놔야겠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보여줘야겠다고요. 적어도 남편이 나를 버린 건 아니라는 걸 그 아이에게만큼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셔츠를 단정히 잠근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왔어. 당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바꾸려 했던 거래. 봐, 여기에 아버지 글씨도 있잖니. 아들은 잠시 서류를 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출 안 된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뜻이잖니. 뜻은 뜻이고요. 법은 법이에요. 효력 없어요. 그 말이 천천히 내 귀로 들어왔습니다. 효력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게 지워졌습니다. 도윤아, 아버지는 나를 지우려던 게 아니야.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내 이름을 다시 올리려 했던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아버지 명예만 해쳐요. 그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건 아버지의 이름뿐이라는 걸. 그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세빈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랑 무슨 얘기하세요? 아버지 보험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어. 아, 그거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는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건 도윤 씨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요즘 세상엔 깔끔한 게 제일 좋죠. 그녀의 말은 겉으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깔끔한 게 좋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복잡한 게 싫겠지. 체면도 중요하겠지. 그럼 그거 가져가라. 대신 나한텐 이 가족 다 이제 끝이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나 이제 그 돈 안 받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아들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세빈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아직 정리도 안 됐잖아요. 정리는 됐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확인했고 너희 마음도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문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돈은 다 너희가 가져라. 대신 나라는 사람은 이제 너희 인생에서 지워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끝이 온 기분이었습니다. 너희는 깔끔한 걸 좋아한다 했지. 그래, 나도 깔끔하게 정리할게.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야. 문을 닫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세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붙잡을게요. 당신이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 이제야 알겠어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혼자가 조금은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불 꺼진 방 안에서 해가 드는 걸 바라보는 일. 그 단순한 시간 속에서 이상하게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뵈러 갈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게 뭐니? 보험금 일부예요. 제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엄마 몫이니까.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엄마 목.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거 엄마가 포기한 거야.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천천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그의 얼굴에 떠 있는 정리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그 돈 주면서 내 마음이 편하니? 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아버지 일도 끝났고 이제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정리? 가족이 정리되는 거니, 돈이 정리되는 거니?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일로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슬픔과 허탈함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힘들지 않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 내가 가져가. 봉투를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고집 부려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우리 가족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졌던 건 진작이야. 너희가 돈으로 선을 그을 때 이미. 엄마 제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안 드려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눈이 차가워졌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쨍하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좋아.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내자. 앞으로 내가 사는 세상엔 내가 없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엄마라는 이름도 그만 쓸래. 아들의 입이 벌어졌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너한테 나는 이제 불편한 존재잖아. 그래서 사라질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아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덧붙였다. 넌 돈으로 관계를 정리했지만 난 마음으로 너를 떠난다. 이 말을 하며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다. 아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떨렸다. 엄마 그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더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문을 닫자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방 안 공기가 비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젠 정말 내 몫의 인생을 살게요. 촛불을 켜자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데웠다. 그 불빛이 내 안의 마지막 눈물을 말려주고 있었다.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은
이상하게도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까지.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공책과 영수증들,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바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정기적금 통장. 통장을 펼치자 잔액은 104만 원. 그 옆에 적힌 날짜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신, 이런 건 왜 남겨둔 거야? 나는 손끝으로 통장을 쓸어내렸습니다. 거기엔 미래의 혜순이와 함께 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으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해지하려고요. 오래전에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그냥 정리하려고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 계좌 거래 내역 갱신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잠시 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최근까지 자동이체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뭐라고요? 남편분이 인터넷으로 납입을 설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통장엔 초기 금액만 찍히고 이후 내역은 전산으로만 남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이 잔액 확인서를 프린트해 건넸습니다. 용지 위엔 숫자 하나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8,423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큰 건 그가 죽기 전까지도 매달 잊지 않고 이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당신 결국 내 손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일을 하게 하려 했던 거구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서류에도 말에도 없었지만 이 숫자 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약속, 내가 대신 지킬게. 그 약속이 뭐였는지 이제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바다 근처에 낚시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조용한 게스트하우스. 퇴직하면 바닷가에 우리 집 하나 짓자. 너가 밥하고 난 손님 받게. 그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햇빛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당신이 못 이룬 그 꿈, 이제 내가 이룰게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매일 아침 그 통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 숫자 속엔 그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남편이 생전에 쓰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한쪽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하면 바다 근처에 조그만 게스트하우스 하나 짓자. 밤 냄새 나는 집, 사람 냄새 나는 집.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밤 냄새 나는 집 그거 이제 제가 지을게요. 며칠 뒤 나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늘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을. 버스에서 내리자 짠내와 파도 소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짝은 삭고 벽은 갈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나는 마을 부동산을 찾아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붉은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세입자 강혜순.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남편의 이름 뒤에 서명하던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새긴 첫 도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먼지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고치고 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곧 끝나요. 당신이 말하던 그 집 내 손으로 완성해요. 그리고 드디어 간판을 달던 날, 나는 나무 조각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상구의 바다 운영자 강혜순. 망치질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한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목까지 함께 지은 집이에요. 며칠 뒤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낚시를 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나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손님들이 잠든 거실엔 작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듣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이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바다는 매일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째. 이젠 파도 소리에도 리듬이 들립니다. 마치 잘하고 있어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들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상구의 바다 운영자 강혜순 간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이제야 내 이름이 내 인생에 새겨졌다는 걸 느낍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낚시꾼, 여행자, 혼자 온 노인, 가끔은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바다를 찾았고 나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짓고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웃었고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나를 살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즐겨 듣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다녀갔어요. 손님이 웃고 갔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면 남편이 잠깐 다녀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바다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통장 한 권. 이미 해지되어 숫자는 사라졌지만 그 안엔 우리의 시간과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래된 사랑이 마침내 쉼을 얻은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패를 닦았습니다. 상구의 바다 운영자 강혜순.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꾸던 꿈의 주인.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남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였어요. 사랑이 끝나도 마음은 남는다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와이프나 엄마로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야 할 자기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